자, 얘들아 문제. 자, 뭐 재윤이 형이 문제 다 풀었겠지, 그치? 그렇군. 자, 우리 원운동까지 했었거든. 원운동 맞지? 등속 원운동. 예. 등속 원운동까지 했고, 우리 어디까지 혹시 문제를 등속 원운동과 관련된 문제를 풀어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어. 그러면서 했던 게 이제 32페이지에 그치 5번 1, 2, 3, 4, 5 그치 뒤에 등속 원운동 문제니까 어디까지 9번까지 진자운동 오늘 할 거. 혹시 그치 자 외치는 혹시 깨끗하나 더럽나 한번 쓰볼까? 저거 아니 저 종이를 풀었었는데. 다 매겨왔어. 매겨왔어. 질문하면 돼. 질문. 내가 매겨보니까 이건 잘 모르겠더라. 질문하자. 근데 등속 원운동 하면 90력 딱 기억하면 돼. 90력 공식만 딱 기억하면 되지. F는 90력은 MA 그렇지. 등속 원운동에서의 R자인 90력은 M 곱하기 R분의 V 제곱이고 MR 오메가 제곱이다. 그렇지. 근데 오메가는 뭐라고? T분의 2파이다. 주기분의 2파. 그렇지? V는 T분의 2파이다. 그래서 따라서 V는 R 오메가. 오메가가 각속도. 단위는 라디안 퍼세크. 얘는 단위가 미터 퍼세크. 선속도. 그렇지? 보시면. 요게 제일 중요하지. 자, 질문하시면 돼. 몇 번? 몇 쪽에 몇 번? 35쪽에 8번? 그치? 자, 8번. 자, 35쪽에 8번 볼게. 자, 이제 등속 원은 이거 유도하는 거 있잖아. 유도하는 거 시험이 잘 나오니까 꼭 기억하시면 되고. 자, 8번에. 이게 등속 원운동의 주기를 갖다 이게 이런 거예요.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줄이 그치? 자, 여기 있고, 여기에 축 하나. 축. 이게 슝 이렇게 돌아. 자. 그래놓고 얘가 세타 여기가 앞에 자 이게 도는 건데 그러면 여기서 있잖아 여기서 얘가 보니까 뭐가 있지? 그치 이쪽으로 90력이 있어 90력 자이 90력은 여기 줄에 걸리는 장력이 있어 장력 이쪽으로 중력 그치? 자, 그러면 이 90력은 이 장력을 두 개로 분해했었거든? 우리 이렇게 분해했었어. 이렇게. 그러니까, 자, 요 장력을 이렇게 두 개로 분해. 그러면 요쪽 힘이 이 장력의 요쪽 힘. 그럼 봐봐, 여기가 세타잖아. 여기 세타잖아. 그러면 여기가 세타거든? 얘들아 이해 안 되면 얘기된다. 이렇게 이건 다 알겠지만. 자 여기가 세타. 그럼 여기가 세타지. 그렇지? 그러면 이 장력의 이 방향성만. 그렇지? 장력의 요 방향성. 요게 뭐지? 장력을 얘들아 장력도 T라 쓰고 주기도 T라 쓰고 헷갈리지만 여기서는 주기다. 여기서는 주기. 여기서는 장력이다. 장력. 헷갈리면 안 돼. 이 장력의 요 방향이 무슨 세타?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장력의 사인 세타. 사인 세타. 근데 세타가 고정돼 있어. 고정돼 있어. 그럼 줄에 걸리는 장력이 크면 클수록 어때? 90력이 어때? 그러니까 요거랑 갖고 요게 90력이에요. 요게 90력이야. 요게 90력. 그러면 장력이 크면 클수록 90력이 큰데 이 장력은 누구랑 똑같냐면 봐라 이 선이 이렇게 연결돼 있잖아. 여기 누구 무게랑 똑같아? 추의 무게랑 똑같아. 이 장력이 추의 무게. 추의 중력. 그치? 그러면 세타는 지금 고정돼 있어. 얘들아 세타가 고정돼 있어. 그러니까 추의 무게가 크면 클수록 90력이 큰 거지. 대략적으로. 어차피 세타는 그냥 딱 고정됐으니까. 자 그러면 우리 그치 요 문제에서 보기가 자 여기 표가 있어 자 표가 있네
자, 실험 1, 실험 2, 실험 3. 자, 추의 개수. 그러면 이 추의 개수가 크면 그래서 추의 무게가 크지? 그럼 구심력도 큰 거야. 그러니까 이 추의 무게가 뭐라 생각하면 되냐면 이게 그냥 구심력이라 생각해. 그치? 구심력이 2다. 얘는 4다. 4다. 자, 길이 L. 자, 길이 L. 얘들아, 이 L이 있는데 L이 요 크기거든. 근데 요 크기, 요 각도는 정해져 있어. 그럼 요 크기가 크면 클수록 요 반지름도 어때? 봐봐, 이게 크면 클수록 반지름도 어떻지? 커지지. 그러면 얘는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반지름이라고 생각하면 돼. 왜냐면 세타는 고정돼 있으니까. 정확하게는 반지름이 있잖아. 요 반지름이 L 사인 세타거든. 근데 우리는 지금 있잖아. 정확한 값을 구하는 게 아니라 이 실험 이 뒤에 밑에 보면 있잖아. 값을 구하는 게 아니라 비교하는 거거든. 그러면 얘는 반지름이라 생각하면 돼. 그치? 반지름. 자, 그 다음에 이게 반지름이 얼마냐면 여기가 0.4. 여기가 0.4. 0.2. 그 다음에 주기 나와 있어. 주기. 이때 t는 얘들은 자 장력이 아니고 주기다. 주기. 자, 주기는 있잖아. 주기는 얘들아 각속도 오메가가 각속도 이게 오메가가 각속도야. 각속도는 뭐분의 뭐? 주기분의 뭐지? 주기분의 뭐? 벌써 다 까먹니? 얘들아 2주 지났다고 다 까먹은 거 아니야? 주기분의 2파이잖아. 그러면 각속도와 주기는 무슨 관계? 반비례 관계. 그렇지. 그럼 얘는 각속도와 반비례 관계. 그러니까 얘는 각속도와 관계 있어. 그러니까 관계 있는 그치 문자가 각속도야. 각속도. 각속도와 반비례. 자, 그거 기억하면서 T1, T2, T3.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내가 어떤 공식을 써가지고 그치 각속도가 몇 대 몇 대 몇이냐면 그걸 반대로 하면 주기가 몇 대 몇 대 몇이 되는 거야. 이해되니? 이해됐어? 자, 그러면 내가 자 얘들아 구심력 공식을 내가 구심력 공식 요 둘 중에 어느 거 쓸까? 요 둘 중에 어느 거 쓸까? 1번, 2번. 2번. 그래. 야, 씨, 가속도 주기 있으면 요게 주기 t분의 2파이잖아, 이게. 요 n은 뭐냐면 이 도는 고분막의 질량이야. 그러니까 요 추의 질량이 아니라고 요 얘는. 그치? 자, 그러면 자 구심력은 내가 이렇게 쓸 거거든. 구심력은 mr 오메가 제곱 이렇게 쓸 거야. 구심력이 여기 숫자 있는 2, 4, 4. 그치? 요 n은 안 변하고. 자, 반전 r이 0.4, 0.4, 0.2. 그럼 오메가가 몇 대 몇 대 몇 나오잖아. 그치? 그럼 주기 관계가 알 수 있지.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자, 요거를 쓰겠다라고 마음 잡고 그치? 자, 이 기억부터 좀. 자, 일단 기억 맞아 틀려? 재윤이 형, 자 볼게. 고무관계가 작용하는 구심력은 1이 2보다 크다. 구심력의 크기는 1이 2보다 크다. 지금 35페이지. 35페이지 하고 있어. 그치? 자, 구심력이 1이 2보다 크다. 맞아 틀려? 아니, 야, 추의 개수가 구심력과 비례라는 게 추의 개수 2, 4인데 2가 크니 4가 크니 지금 질문하는 거잖아. 1이 커 2가 커 구심력. 진짜 싫어. 재민아 1이 커 2가 커. 어? 뭐라고? 아니 추의 개수가 2개, 4개잖아. 근데 추의 개수가 구심력과 비례관계라고. 그러면 1에서의 구심력이 커, 2에서의 구심력이 커 물어본 거잖아. 요거 물어본 거잖아. 요거. 그럼 구심력은 당연히 2가 크지. 2배 더 크네. 그럼 1이 2보다 크다 했으니까 기억 어때? 기억 틀렸네. 작다 붙여야 되네.
공막의 속력은 그렇지 원과 투와 같니? 잘 생각해봐. 속력은 있잖아. 속력은 내가 속력을 물어봤으면 선생님 속력을 물어봤으면 무슨 수가 m 곱하기 r분의 v 제곱을 쓸 거야. m 곱하기 r분. 자 그러면 공막 2와 3 비교했어. 2, 3 비교하는 거야. 2, 3 비교할 거야. 2, 3. 90력은 어때? 둘이 같지? 그럼 얘가 같단 말이야. 얘가 같단 말이야. 그러면 V가 같으려면 뭐도 같아야 돼? 아니, 자, 얘들아, 잠깐만. 자, 90력이 있어, F. 내가 공식을, 속력이 들어간 공식을 찾아. 봐봐. 속력이 들어간 공식이 M 곱하기 R분의 V 제곱이라고. 진짜. 그러면 얘가 같다, 2, 3 같다고, 이게 같대. 얘는 어차피 같은 거고. 그러면 V가 같으려면 뭐도 같아야 돼? 근데 R이 둘 같니? 다르잖아. R이 누가 더 커? 얘가 더 크네. 그럼 V도 얘가 더 커야 돼. 얘가 같으려면 얘가 더 크면 얘도 더 커야 돼. 그러면 니은에. 그치? 2, 3 중에 속력이 누가 더 커? 2가 더 크겠네. 그럼 니은 때 얘들아, 아니 내가 지금 이제 뭐 문제 숙제 안 했다고 내가 뭐라 해? 그냥 지금 이거만 쳐다봐도 그냥 다 아는 거잖아. 디귿. 그럼 귀형 니은 디귿 쓰면 디귿 맞겠지. 그럼 자 디귿을 보자고. 주기를 원했어. 자 주기. 그럼 주기가 들어있는 공식을 찾아야 돼. 주기가 돼. 요 공식을 써. 요 공식을. 자 그러면 그치 오메가부터 비교할게. 오메가 제곱부터 비교할게. 오메가 제곱은 90력을 뭐로 나누면 돼? 90력을 스몰 m 곱하기 r로 나누면 돼. 근데 스몰 m은 그치 똑같으니까 신경 쓰지 말고 그치 뭐만 하면 돼? 90력이 몇 대 2, 4, 3에 2대 4대 3에 반지름 r은 0.4, 0.4, 0.2네. 그러면 3대 2네. 그러면 자, 오메가 제곱은 누가, 3분의 2, 3분의 4, 2. 그러면 오메가 제곱은 누가 제일 커? 이 셋 중에 숫자가 누가 제일 크니? 3분의 2가 크니? 3분의 4가 크니? 2분의 4가 크니? 2분의 4. 그러니까 그치 오메가 1, 오메가 2, 오메가 3 하면 누가 제일 큰 거야? 오메가 3가 제일 크잖아. 그럼 주기 t는 어때? 반비례잖아. 주기랑 각속도는 반비례잖아. 그러면 t1이 t2, t3일 거 아니야. 맞니? 예. 그럼 디귿 맞아. 맞겠지. 디귿 기억 연출을 쓰니까 디귿 맞아야지. 맞네. 이해돼? 안 되는데 어쩌고 그러니까 이거 공식 이거 있잖아. 진짜 등수 온도 이거 유도하는 거 시험 그치 너 학교 시험 잘 나오니까 이거 하고 공식은 있잖아. 이거 아니면 이거 쓰는 거야. 주기 물어보면 이거 쓰고 속력 물어보면 이거 쓰고 그치? 그럼 90력은 여기 추워 있는 거야. 그치? 반절 R은 보면 안다고 해도 그렇지. 또 지금 또 얘들아 그럼 위에 또 7번도 알겠니? 7번이요. 7번. 그럼 7번도 마찬가지로 뭐야? 90력은 그렇지 누구 무게랑 똑같아? 물체 위에 7번에 90력은 물체 실 무게랑 어때? 똑같지? 그럼 둘이 90력이 같네. 근데 뭘 물어봤어? 주기 물어봤어. 그러면 주기가 들어있는데 90력은 같아. 그러면 공식이 내가 뭘 쓸까? 얘들 봐. 그치? 화학보다 훨씬 쉽잖아. 왜 그래? 90력은 둘이 같단 말이야. 90력 둘이 같단 말이야. 그치? 자, 근데 하나는 질량이 m이고 r이야. 그치? 그럼 내가 어떤 공식을 선택해? 요 공식 선택할까? 요 공식 선택할까? 주기 있는데 어느 공식 선택해? 요 끝에 거. 그러면 자, 질량이 m2에 여기 m, 얘는 2m. 거리는 얘는 r, 얘는 2r. 맞나? 2r인가? 맞지? 여기 주기를 t1이라 할게. 그치? 주기를 아니고 자 오메가를 t분의 28 할게.
그럼 T1분의 4파이 제곱 T1의 제곱분의 4파이 제곱 오메가가 T분의 2파이니까 제곱하면 T1의 제곱분의 얘는 얼마? T2의 제곱분의 4파이 제곱 둘이 같대. 그러면 같은 거 수가 없어요? 수가 없어요. R 없애고 M 없애고 R 없애고 M 없애고 그 계산하면 결국 2 그러면 요거 그치 자 요걸 이쪽으로 가고 요걸 이쪽으로 가면 끝이잖아. T2의 제곱은 4 곱하기 T1의 제곱 그러면 T2는 2T1이네. 그치 요게 가지 가난가? 가고 요게 나. 그러면 나의 주기는 가의 주기의 몇 배? 2배. 야 공식 하나 써가 정리하면 되는 거 이거 뭔 무슨? 근데 딱 이 수준으로 나온다. 그치? 학교 대시. 또 질문? 그 37쪽에 30쪽에 몇 번? 3번. 3번. 자, 이거지. 요거는 얘는 있잖아. 내가 사실 앞에서 안 한 건데. 자, 일단 요렇게 생긴 거를 어떻게 하냐면 요렇게 꽃갈 모양이야. 꽃갈. 자, 꽃갈 모양. 이 물체 치면 이미 물체가 있어. 그치? 맞지? 여기 세트하고 30. 끝났다. 그치? 여기를 그냥 세트나 먼저 해가지고 먼저 일반적인 거 먼저 설명하고 그 다음에 문제를 볼게. 자, 그러면 얘가 이렇게 돌잖아. 이렇게. 그러면 얘한테 존재하는 힘들을 다 표시해볼게. 이거를 그치? 힘들을 먼저 다 표시하면 얘한테는 이쪽으로 중력 mg가 있어. 그 다음에 이쪽 방향으로 뭐가 있게? 이쪽 방향으로 존재하는 힘이 뭐지? 수직하게. 그래, 그렇지. 힘들었다. 자, 그 다음에 마찰 있나 없나 볼까? 문제에서. 모든 마찰 없네. 중력까지 치고. 자, 그러면, 얘가 이렇게 돌잖아. 그럼 R자임이 요거든. R자임이 요 방향이야.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요 힘을 두 개로 이렇게 나눠. 나눈다. 그럼 여기가 세타다. 그럼 여기가 억각으로 세타고, 그럼 여기가 세타예요. 자, 그러면 여기가 뭐지? n 각을 끼고 있잖아. n 코사인 사인. 얘들아, 이게 n이거든. 여기가 각도 세타야. 그럼 이쪽 방향은 n 사인이야, 코사인이야? 각을 끼고 있으면 끼고 있으니까 코사인이지. 얘들아, 잘 세타다. 우리 중학교 3학년까지 해보자. 자, 그렇지. 여기가 A의 코사인이야, 사인이야? 코사인이야. 각을 끼고 있어. 얘들아, 나는 옛날에 이렇게 배웠어. 각을 코 끼고 있는 거 코사인이야. 그러면 얘는 n이 이건데 이걸 그치? 요 각을 끼고 있잖아. 그러면 n의 코사인 세타. 그럼 여기가 n의 무슨 세타고 보면 자동적으로 사인 세타. 근데 얘가 이렇게 움직인다는 얘기는 요쪽 힘과 요쪽 힘의 크기가 어떻다? 같아요.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얘가 컸으면 얘가 돌면서 위로 올라가. 얘가 컸으면 돌면서 내려와. 근데 얘가 같으면 여기만 이렇게 도는 거야. 우리가 이렇게 줄로 이렇게 돌리잖아. 근데 뭔가 어떻게 돌리면 이 동그라미가 위로 올라가. 근데 어떻게 돌리면 이 동그라미가 내려와. 그렇지, 그런 거 있잖아. 그거가 똑같은 거야. 얘가 지금 현재는 얘가 어떻게 돌고 있냐면 여기를 돌고 있대. 그럼 이거 둘이 크기는 어때? 같다. 그럼 얘가 뭐가 돼? 얘가 90점. 다시 얘 둘이 같다야 얘가 90점. 근데 애들이 어떻게 있잖아. 많이 실수하냐면 진짜로 힘을 다 그려봐 하면 애들이 어떻게 그린 줄 알아? 진짜 거의 대부분이 중력 mg 수직 강력 m 구심력 f 이렇게 정리하고. 그래서 구심력은 합력 R자임이야. 원운동에서의 R자임이 구심력이야. 그러니까 이런 거 이쪽으로 중력, 이쪽으로 수직 간격, 이쪽으로 R자임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고. 근데 R자임은 이거 둘의 합력 결과가 이쪽이라는 얘기지.
이해돼? 얘들아. 그러니까 야 니는 무슨 힘을 받니? 나 중력, 수직, 강력, R자임 3개 받아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 중력과 수직, 강력의 합력이 R자임이잖아. 그러니까 구심력을 먼저 얘기하면 안 돼. 그치? 근데 잘 안 된다. 그러면 봐. 그러면 이거 두 개의 합력을 해봤더니 이게 나오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이거 두 개의 합력을 했더니 이게 나오는 거야. 그럼 왜? 이거 둘은 같고 얘만 그치 R자임. 그러면 식을 어떻게 쓰냐면 자 식을 두 개로 쓰는 거야. 봐봐. 얘가 구심력이다. 구심력은 n 곱하기 사인 세타. 그러면 뭐지? m 곱하기 코사인 세타는 뭐다? 코사인 세타는 뭐다? mg다. 그럼 양변을 있잖아. 이렇게 나누잖아. 나누면 얘가 없어지면서 얘가 뭐가 돼? 탄젠트가 돼. 탄젠트 세타. 그럼 mg를 여기로 가면 나아가서 결론이야. 구심력은 뭐라고? mg 탄젠트 세타.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거는 다 이거야. 그치?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 공을 잡았는데 공이 이렇게 돌고 있어. 이렇게 돌고 있어. 여기 세타야. 그럼 구심력이 얼마게? 이거 다 안 해봐도 돼. mg 탄젠트 세타. 이거 mg 탄젠트 세타. 자, mg 탄젠트 세타야. 구심력은. 자, 그러면 잘 봐봐. 자, 여기서 끝내면 안 되더라. 그 물리를 잘하는 방법은 이 공식을 잘 뚫어져 쳐다봐. 그러면 봐봐. 질량이 같고 g가 같으면 세타만 같으면 뭐지? 구심력은 어떻다? 같다고. 자, 무슨 얘기냐면 문제를 하나 더 줘. A는 여기서 돌고 B는 여기서 돌아. 이렇게. 그렇지? 질량은 똑같아. 얘 A 질량도 M이고 B 질량도 M이야. 구심력은 누가 더 크니? 같다고. 왜? M 같고 G 같고 세타 같잖아. 이해되니? 내가 이해돼? 그러니까 물리를 잘 보면 있잖아. 물리를 잘 보면 공식이 있어. 물론 공식이 나오는 유도 과정, 물론 그건 시험에 잘 나오니까 아까 하고. 그럼 그 공식에 관련된 변수가 변했냐 안 변했냐만 따지면 돼. 그러니까 공식을 모르면 문제를 못 푸는 거야. 근데 반대로 얘기해볼게. 공식만 외우면 진짜 제일 쉬운 과목이야. 왜냐하면 공식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그 공식의 변형을 많이 안 시켜. 다 그 공식에 써먹어. 그리고 나서 만약에 이걸 봐봐. 자, 내가 있잖아. 만약에 이렇게 된 그릇이 있어. 이렇게 된 그릇이 있어. 여기서 A, B가 돌아. A, B. 그러면 누가 더 구심력이 크니? 그러면 뭐 따지면 이때는 달라. 왜? 이때는 요거 접선을 그리면 얘는 각도가 요거인데 얘는 접선을 그리면 각도가 이거잖아. 그치? 각도가 얘가 더 크지. 그럼 얘가 구심력이 더 큰 거야. 왜? 세타가 크면 탄젠트도 크지니까. 숫자나. 그러면 만약에 있잖아. 여기는 질량이 M이고 여기는 질량이 2M이야. 질량만 달라. 나머지 똑같고. 그럼 뭐야? 얘가 다르네. 그치? 얘가 다르잖아. 얘는 같고. 그럼 봐. 그러면 구심력이 다르겠지. 근데 뭐야? 얘들아, 구심력은 구심력도 R자임이야. 그럼 이 질량을 제외한 나머지가 뭐야? 가속도야. 그럼 G 탄젠트 세타가 얘의 가속도라고. 그럼 가속도는 둘이 어떻다? 같다야. 근데 여기서 문제를 이제 응용하는 게 뭐냐면 봐봐. 요 반지름 R을 줬어. 근데 얘 주기물어 봤다 하면은 구심력에 뭘 쓰면 돼? M 곱하기 R 오메가 제곱을 쓰고 얘 속력물어 봤다 하면 그치 뭘 쓰면 돼? M 곱하기 R분의 V 제곱만 쓰면 된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풀 거니 이렇게 해서 이렇게 풀 거니는 이제 문제 보고 판단하는 거야. 됐냐? 수근데 아유 그치 내가 있잖아. 애들 맨날 하는 얘기가 게으른 사람들이 하기 제일 좋은 학문이 물리2야. 그러니까 물리1은 문제가 그치, 내용이 쉽기 때문에 문제 많이 모아. 근데 물리2는 문제가 어렵기 때문에 많이 안 모아. 그냥 공식 하나에서 왔다 갔다 해. 자, 그러면 내가 이 개념을 알고 이제 이 문제, 그치 실력 업 되는 문제를 3번을 풀어보자. 아이고 그래 mg 탄젠트 세타가 구심력이네 하고 딱 하는 거야. 3번의 기억부터 보자. 원뿔면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 이건 무슨 뜻이야? 원뿔면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은 뭐라는 얘기야?
수직항력 구하라는 얘기야. 그러면 수직항력은 누가 더 크냐? 수직항력이 얼마니 물어봤죠, 수직항력. 그러면 선생님 이걸로 쓸까요? 이걸로 쓸까요? 아니 둘 중에 어느 걸 선택할까? 그것만 생각하면 되잖아. 내가 이거 해서 결론은 이거다. 이거 세 개 딱 썼어. 그럼 내가 수직항력 n이 얼마인지 물어봤어. 그러면 이거 쓸까? 이거 고민하면 돼. 뭘 써야 돼? 1번, 2번, 3번 어느 거 쓸까? 2번 쓰면 되잖아. mg 나와 있고 90년 m 곱하기 r분의 v제곱 이거 할 거야. 그렇지? 이 코사인 세타 나와 있어. 세타 몇 도냐면 30도. 그럼 이거 30도 돼. 그러면 2번 선택하면 되네. mg는 n의 코사인 30도 얼마? 2분의 루트 3. 그럼 수직항 n은 이 mg를 뭐로 나누는데? 루트 3으로 나누는. 맞나? 아니네. 야 이거 유리화시키면 이해돼? 아니잖아. 기억돼. 하품하는 재윤이 알겠지? 그쵸. 잘 미연해. 그러면 가속도의 크기는 얼마니? 아이고 선생님 그 가속도 이 셋 중에 어느 거 써? 이거 쓰면 되지. G 탄젠트 세타잖아. 그렇지. 미연해. 가속도는 뭐라고? G 탄젠트 30도 설마 모르는 친구 있니? 탄젠트 30도 얼마지? 3분의 루트 3. 그럼 3분의 루트 3 G네. 니형 맞네. 지금 중력의 자 이제 물체의 중력이랑 위치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 그치? 운동 에너지 몇 배? 운동 에너지 루트 2배니. 위치 에너지부터 구해볼게. 자 이제 위치. 일단 너가 구할 수 있어. 여기가 R이잖아. 여기가 30도야. 그러면 얘들아 이 삼각형 있어. 삼각형 있어. 여기 세타가 30도. 그렇지? 여기 누가 R이냐면 여기가 R. 그럼 얘는 얼마지? 여기 얼마야? 그렇죠. 1대 루트 3대 2거든? 그럼 루트 3분의 1R. 그러면 얘가 가지고 있는 위치 에너지는 잘 써볼게. 위치 에너지 EP mg의 루트 3분의 1r이지. 얘 위치 에너지. 그럼 운동의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이잖아요. 이건 어떻게 해요, 선생님? 얘들아, 구심력 공식에 mv 제곱이 있어. 구심력 공식 중에, 그치? 우리 구심력 공식 중에 구심력 공식 생각해봐. 구심력 공식, m 곱하기 r분의 v 제곱. 여기 요 있네. 여기 있네. 여기 뭐라고? mg 뭐라고? 탄젠트 세타. 탄젠트 세타가 얼마라고? 3분의 루트 3. 그럼 r 뭘로 보내면 되잖아. 쓱. 그 운동 에너지 여기 있네. 그 운동에서 운동 에너지 물어보거나 속력 물어보는 것들은 다 그치 여기 있어요. 운동 에너지 저기 들어있어. 그럼 운동 에너지 AK가 얼마인데? 저거 그대로 하면 돼. 뭐고? 6분의 루트 3 mg야. 자, 얘는 3분의 루트 3이지. 자,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 자, 그러면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의 2배네. 그럼 볼까? 위치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 루트 2배 틀렸네. 루트 2 자리에 뭘 고치면 돼? 2라고 고쳐야지. 2배잖아. 2배. 그치? 저 혹시 뭐 보고 있나? 또 슬슬 질문 한번 해볼까? 참 쉽지 않네. 쉽지 않니? 내 고등학교 때 과학을 선택을 하면 물화생지. 근데 우리 때는 선택 4개 중에 2개를 선택하는 거였어.
근데 우리 때는 자유가 없었어. 그렇지? 학교에서 야 이거 해라 하면 다 그거 하는 거야. 우리 학교는 지정이었어. 화학생물. 야 우리 학교는 화학생물인 거 알지? 그렇지? 예. 아, 그래. 근데 생물을 하다가 공부를 하다가 도저히 못 하겠는 거야. 와 외워도 끝이 없다는 걸 알게 됐어. 생물 2. 와 무슨 개통도를 그리는데 단세포 생물부터 저기 인간까지 이 뭘 그려 다 외워야 되는 거야. 그리고 두 번째는 생물쌤이 수업을 어떻게 하냐면 뒤통수만 보여줘. 1시간 내도 뒤통수만 봐. 이게 앞으로 이렇게 설명한 적이 한 번도 없어. 그리고 자도 아무 말도 안 해. 맨날 잤지. 또 외우고. 못 하겠다 해가지고 혼자 그렇지. 물리로 터냈지. 물리로 했거든. 너무 편한 거야. 그렇지. 공식 몇 개 외우고 그냥 조금만 생각하면 다 되는 거야. 그냥 맨날 내 친구들 그렇지. 생물하는 친구들은 쉬는 시간 10분에 있잖아. 맨날 외워. 왜냐면은 조금이라도 외워야 돼. 시험 치기 전에 10분 전에 막 자기 정리한 거 다 외우고 있고 나는 자고 있으면 애들이 깨워. 야 시험 치대 있다. 공식 외웠던 거 그렇지. 위에다가 한 5개 써주고 이제 쭉 봐. 엄청 그래서 끝나면 바로 자고. 그렇지. 장난 아니더라. 나중에 해봐라. 자 질문하시면 돼. 또 질문 없으면 우리 심심한데 하나 해볼까? 없으면 그 진도를 먼저 나갈게. 진도 없으면 질문할 수 있는 질문해. 그치? 재민아 질문해도 돼. 아니 저 없어? 마무리 못 풀어가지고. 못 풀었어? 다른 거 혹시 풀어보려고 했던 그런 거 없나? 내가 그러면 이것만 딱 하고 있잖아. 지금 진자 오는 대로 할게. 36페이지 9번. 36페이지 9번만. 자, 문제를 볼게. 각도 세타. 아까 출력업 3번이랑 똑같잖아요. 끝났어. 구심력이 mg 탄젠트 세타야. mg 탄젠트 세타야. 자, 근데 반지름 r을 물어봤어. 속력 V 줬어. 반지름 R 물어봤어. 어떻게 할까? 무슨 공식 쓸까? 9번에 구심력은 뭐랑 같다? mg 탄젠트 세타를 쓸 거야. 근데 구심력 중에 뭘 써야 돼? 속력 V가 들어있는 구심력을 선택해야지. 맞지? m 곱하기 r분의 대문자 r분의 V 제곱이 mg 탄젠트 세타. 끝이. 끝이라고. M 없애고 R 여기로 가고 여기로 하면 답 끝이야. R은 G 탄젠트 세타 분의 V 제곱. 답 끝. 숫자 편안하네. 그렇지? 맞지? 지금 맞지? 편안하죠? 자, 그러니까 이런 게 제일 어려워.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왜 그러냐면 이렇게 생긴 이렇게 생기면서 도는 것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문제를 어렵게 안 된다. 그렇지? 자, 아유 편안합니다. 자, 그러면 뒤에 혹시 미분 배웠니? 미분? 혹시 미분? 사인 미분, 코사인 미분 이런 거 배웠어? 그까지는 안 배웠고? 아니 그거 배우면 여기 지금 진자 운동을 엄청 쉽게 설명하는 방법이 있어가지고 없으면은 같이 천천히 하면 돼. 자, 31페이지에 선생님 31페이지 C. 자, C 진자유. 이게 진자 운동이 있잖아. 두 위치를 그러니까 A점이 있고 B점이 있으니까 양 끝을 주기적으로 반복하는 운동을 진자 운동이라고 해. 그러니까 진자 운동은 양 끝을 주기적으로 반복하는 운동이야. 그 중에 단진자라고 있거든. 단진자. 단진동이라고 있어. 그러니까 단진동이 있어. 이 단진동 안에는 용수철 진자와 용수철 진자의 운동이 있고, 그렇지? 단진자의 운동이 있어. 이 단진자가 이런 거야. 실로 왔다 갔다. 용철 진자는 이런 거야. 용수철이 왔다 갔다. 그렇지?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뭔가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거를 그렇지? 진동이라고 그러고, 그 진동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거 단진. 그러면 우리 책은 있잖아. 우리 책은 단진동 중에서 단진자만 나온 거야 지금. 알겠지? 단진동 중에 단진자만 나온 거야. 그러면
이 단진동이라는 게 뭐냐면 자 이런 거야. 그렇지 자 이런 거야. 근데 왜 갑자기 이 단진동이 왜 원운동 밑에 원운동에 같이 나와 있냐면 등속 원운동이랑 관계가 있어. 등속 원운동하는 어떤 물체가 있다 치자. 자 어떤 물체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속력 부위로 움직인다고 쳐. 질량이. 그렇지? 여기 거리를 요 반지름을 뭐 R 되면 R이라고 할까? 이렇게 돌아. 자 그럼 얘는 등속 원운동이야. 근데 얘가 도는 데 있잖아. 여기서 빛을 비춰줘. 그렇지? 그러니까 후레쉬로 이렇게 빛을 비춰. 후레쉬로 빛을 비춰줘. 그러면 여기에 점들이 찍힐 거야. 그림자가 이렇게 찍힐 거야. 그림자를 찍어볼게. 그림자. 얘들아, 그림자를 쭉 찍으면 여기서 여기가 처음에 여기일 거야. 그렇지? 맞지? 그림자가 여기 찍혀. 그러면 얘가 움직일 거야. 얘가 움직여. 얘가 쓱 가서 여기 다 왔어. 여기 다 왔어. 그럼 그림자가 여기 찍히겠지. 그러면 쓱 와서 얘가 여기 딱 와서 등속이니까 그치? 여기 찍힐 거야. 쓱 와서 여기 하면 여기 찍혀. 그럼 얘는 이렇게 갔지. 그럼 다시 얘가 여기 왔어. 그럼 다시 어때? 여기로 내고 이렇게 그럼 여기 오겠지. 그럼 다시 밑으로 가면 어때? 다시 어때? 이렇게 되고 다시 이렇게 그럼 이거를 시간축으로 그려볼게. 시간축. 이제 시간이 1초, 2초, 3초 지난다 칠게. 그럼 얘가 어떻게 되게? 얘들아 시간이 지났을 때 요점이고 시간이 지났을 때 요점이고 시간이 지났을 때 요점이고 이러면 요렇게 나와. 요렇게. 이게 반복돼.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얘들아 이런 거야. 원은 돌아. 그림자 지금 왔다 갔다 시간에 대해서 그러면 이렇게 가는 거야. 그렇지. 이게 뭐야? 이게 단진동이야. 그러면 단진동은 그렇지 원운동의 그림자 운동이야. 그렇지. 그래서 물체가 여기서 출발했던 거를 그리면 이렇게 그릴 거야. 근데 만약에 물체가 여기서 출발했어. 여기서 출발해서 이렇게 가면 어떻게 돼? 그럼 어떻게 그려? 그렇지? 요렇게 그려. 여러분 이거를 수학에서 이렇게 노란색이 사인 함수. 그렇지? 사인 함수야. 사인 함수. 사인 세타라. 이 빨간색처럼 그린 게 뭐지? 코사인 세타. 사인과 코사인은 90도 떨어져 있어. 여기서 출발한 거냐 여기 출발한 건 90도 차이잖아. 그렇지? 맞지? 그러니까 이런 거야. 그럼 선생님 제가 지금 사인, 코사인 뭐 이런 거 다 알아야 돼. 아니. 그런 게 원래 대학교 가면 배우는 거 그 중에 그렇지? 아주 축소해서 딱 하나만 뜬 게 나온 거야. 자, 그럼 이렇게 단진동을 하는 거잖아. 단진동. 그러면 이렇게 있잖아. 그냥 왔다 갔다 하는 단진동을 그렇지? 자, 단진동이 있는데 요게 사인이랑 코사인 여기 있는데 요게 대표적인 게 용수철이 있어요. 용수철. 그럼 용수철부터 해볼게요. 용수철이 있어요. 용수철. 자, 질량 M이 용수철을 요만큼 잡아 당겼어. 이게 그치 최대 진폭을 A로 할게. 잡아 당기면 얘가 왔다 갔다 알겠지, 그치? 여기 다니. 그럼 얘랑 똑같은 개념이 뭐냐면, 그치 여기 그치 여기 줄이 있어 줄. 자 단진자로 보면 단진자. 자 왔다 갔다 이거지. 그럼 선생님, 자. 요게 단진동인데, 그럼 단진동 하는 물체는 뭐가 있다? 용수철이 있고 줄이 있어. 그러니까 줄이 있는데, 그치? 줄을, 그치? 그네처럼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거를 단진자라고 그러고, 용수철이 왔다 갔다 하는 걸 용수철 진자라고 불러. 둘 다 단진동이야, 둘 다. 그러면 선생님, 이게 뭐가 차이가 있냐면, 봐라. 요게 있잖아. 요거는 직선이지, 왔다 갔다. 얘들아, 용수철 하면 생각나는 공식, 복은 탄성력에서 탄성력 공식이 마이너스 kx 이렇게 이때 마이너스는 제자리에 돌아가려면 그러니까 얘가 물체가 여기 있으면 이쪽으로 힘이 작용하고 여기 있으면 이쪽으로 작용. 얘도 마찬가지야. 여기 있으면 이쪽으로 작용하고 여기 있으면 이쪽으로 작용. 왔다 갔다. 자 그러면 항상 있잖아. 그러면 봐라. 자 얘랑 똑같은 개념이야. 자 그러면 여기 위치 있고 얘가 여기 왔다 갔다 하고 있을 때 그러면
힘은 누가 제일 크게? 그치? 여기 봐봐. 내가 여기 A점이라 할게 이제 여기 O점이라 할게 이게 B점이야. 왔다 갔다 하는 거 왔다. 자, 힘은 누가 제일 크게? R자 힘은 누가 더 커? 이렇게 생각해봐. 용수철이라고 생각해봐. 용철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자, 여기가 A점이고 여기가 O점이고 여기가 B점. 그러면 용수철의 R자 힘은 양 끝이 커, 가운데가 커. 힘은. 힘. 양 끝이 크지. 왜 양 끝이 크냐면 양 끝에서 힘이 셀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하지 말고 항상 있잖아. 근거는 공식과 그래프 이런 거 하는 거야. 법칙. F는 마이너스 KX라며. 그러니까 F가 제일 커야 힘이 제일 크잖아. F가 힘이잖아. 마이너스는 방향이고. 그러면 X가 제일 커야 힘도 제일 큰 거야. X가 뭐지? 늘어난 길이야. 늘어난 길. 변형의 길. 그러니까 여기가 평행인데 늘어난 길이가 또는 줄어든 길이가 양 끝이 크잖아. 그치? 그러니까 F는 크기만 따지면 KX고 방향은 반대니까 그치? 그래서 양 끝이 최대고 가운데가 여기가 양 끝이 최대고. 그러면 속력은 누가 제일 크지? 속력은 가운데가 제일 커. 양 끝이요. 속력은. 자, 그러니까 이 가운데의 의미가 이거야. 봐봐, 그렇지? 봐봐, 이걸 이렇게 돌리는 거야. 돌려. 그렇지? 그러면 Y축 방향 속력은 어디가 제일 크냐면, 봐봐, Y축 방향 속력은 얘야. 근데 얘는 어떠냐면, 얘는 이 방향 성분의 요 방향 성분만이 Y축. 얘는 이 방향 성분의 요 방향 성분만이 Y축. 그럼 Y축 방향 성분의 속력은 누가 제일 커? 가운데가 제일 크지. 그치? 그럼 얘들아, 위치 에너지는 누가 제일 커? 위치 에너지. 양 끝이 제일 커. 가운데가 제일 커. 그치? 운동 에너지는 누가 제일 커? 속력이 제일 큰 게 가운데라네. 그럼 가운데가 제일 커. 양 끝이. 그럼 왔다, 그럼 자, 거기다가 이제 주기라는 게 나오거든? 그럼 주기는 어떻게 구하냐면 주기는 갔다가 제자리 돌아오는 게 주기야. 갔다가 제자리 돌아오는 게 주기야. 근데 사실 주기 공식이 있어요, 얘들아. 주기 공식이 있거든. 네, 공식이 있는데 주기 공식을 쓸까 말까. 그 유도를 원래 쭉 하는 게 있거든. 근데 그거를 책에 안 나오더라고. 그래서 안 나와요. 자, 그러면 그럼 봐봐. 진자에 작용하는 힘. 자, 힘. 자, 일단 이거 이해했지? 이거 이해했지? 힘은 누가 제일 커? R자 힘은 누가 제일 커? 양 끝이 제일 커. 그럼 속력은 누가 제일 커? 가운데가 제일 커. 위치 에너지 누가 커? 양 끝이 제일 커. 가장 높이 있잖아. 그럼 운동 에너지는 어디가 제일 커? 가운데가 제일 커. 그치? 자, 역학적 에너지 보존하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야. 물론 공기 저항 때문에 언젠가는 멈추겠지만. 그치? 자, 여기까지 일단 이해했어. 자, 그 다음에 이거를 분석해볼게. 자, 이제 얘가 여기 있는 단진 자백의 운동이 있겠지. 이게 단진동이 뭐라고? 원운동이 그림자 운동이야. 얘가 이렇게 움직이는 게 그치? 원운동이 그림자 운동이랑 유사한 거야. 자, 그러면 얘 여기 있어. 그치? 여기 있다. 여기 세트야. 자, 그러면 얘한테 존재하는 힘들을 다 표시해볼게. 무슨 힘 있지? 아래쪽으로는 무슨 힘? 중력 mg가 있어. 그 다음에 무슨 힘? 줄에 걸리는 장력 t가 있어. 그치? 자, 그러면 얘가 있잖아. 얘가 이거 둘을 합치잖아. 그러면 합쳐볼게. 자, 이 중력을 요 방향 성분과 요 방향 성분으로 나누는 거야. 그치? 그럼 여기가 세트하면 여기가 세트. 자, 그럼 여기가 mg 무슨 세트야? 코사인이야, 사인이야? 코사인. 각을 끼고 있잖아. 각을 끼고 있잖아. 코사인. 얘가 mg 사인 세트. 그러면 이거 둘이가 같이 요 힘, 요 mg 사인 세트가 R자입니다. 요 힘에 의해서 얘가 밑으로 내려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있으면 물체가 이렇게 있으면 얘가 왜 내려와요? 왜 내려와? mg 사인 세타가. 그치? 그러면 자, 여기 요 크기를 x라고 둘게. 요 크기를 l이라 둘게. 그럼 사인이 뭐분의 뭐지? l분의 x잖아. 그러니까 이쪽으로 존재하는 힘이 mg의 l분의 x입니다. 근데 봐봐. 이쪽으로 있으면 이쪽으로 힘이 작용하고 여기 있으면 이쪽으로 작용하니까 마이너스가 요렇게 됩니다. 사실
물론 몰라도 돼. 이건 몰라도 돼. 몰라도 돼. 자, 요렇게 되는 거다. 그러면 이것만 기억해. 자, 요 점에 있을 때 R자임의 방향은 어느 방향이지? 이 물체가 여기로 가지. 여기가 R자임 방향이야. mg sin 세타. mg sin 세타. 그러면 여기 끝에 가면 여기서는 R자임 방향 어느 방향이야? 요 방향이야. 여기 그치? 요 방향이야. 알겠지? 가운데 있을 때는 R자임이 어느 방향이냐? 요 방향이야. 왜? 원의 중심으로 향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R자임을, 그치? 우리 책에 여기 보면 R자임이 있는데, R자임. 여기서 세 군데 이렇게 해서, 자, R자임을 표시할게. 중력과 장력의 합력에 의해서 R자임이 얘는 요렇게, 얘는 요렇게, 얘는 요렇게. 물론 R자임은 요게 훨씬 더 커. 여기 힘이 요게 훨씬 더 커. 얘보다 얘가 커. 자, 그거만 기억하시고, 그래서 R자임이 밑에 봐봐. 그 밑에 R자임이 최대인 지점은 양끝. 그래 봐봐. 힘이 최대인 지점은 양끝이지. 얘 그지? 양끝이라고 해. 양끝. 자, 그치? 그 다음에 줄에 걸리는 장력의 크기가 그치? 제일 큰 곳은 어디니 하면 C. 즉 장력이 크다는 얘기는 속력이 최대인 지점. 속력이 최대인 지점 어디? 가운데. 아니 근데 얘가 왜 장력이 제일 커요? 봐봐. 이유는 있잖아. 여기서의 장력은 요 끝에서의 장력은 mg 코사인 세타야. mg 코사인 세타라고. mg 코사인 세타. 끝에서의 장력. 근데 여기는 있잖아. mg보다 더 커. 그러니까 여기 장력은 중력보다 더 커. 근데 여기 장력은 mg 코사인 세타거든. 근데 얘들은 코사인이 어때? 1보다 작잖아. 그래서 여기 줄에 걸리는 그치 장력은 작아. 자, 정리할게. 자, 그러면 요거 기억하고. 그래. 조금 잡으면 돼. 자, 요거 기억하면서 줄에 걸리는 장력은 어디가 제일 그치? R자임은 어디가 커? 양끝. 속력은 어디가 커? 가운데. 그럼 줄에 걸리는 장력이 누가 제일 커? 가운데. 속력 제일. 여기가 장력이 제일다. 그리고 주기는 있잖아. 갔다가 제자리 돌아와야 주기야. 그러면 봐봐. 여기서 판단할게. 주기가 갔다가 여기 와서 이게 주기가 아니고 갔다 왔다 여기 다시 와. 이게 주기야. 왜냐면 다 거쳐서 제자리 와야지. 자, 그치? 요거 그치 관련 문제를 그치 한번 볼게. 자, 관련 뒤에 쉬운 거부터 뒤에 32페이지. 조금만 참으면 되겠다. 조금만 참으면 집에 간다. 자, 32페이지 6번. 빠르게 한번 했어. 빠르게. 후다닥 하면 돼. 1번 O야 X야? X. 2번 O에서 가속도 크기가 0이다. 이거 X야. 왜냐면 가속도가 크기가 0이라는 뜻은 R자 힘이 0이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R자 힘이 0이니? 아까 R자 힘이 0이면 이 하살표 자체가 없어. 그러니까 아까 내가 여기서 0이라 쓴 거는 이게 조금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용수 처리 왔다 갔다 하는 경우는 여기가 R자임 0이야. 왜? X가 0이니까. 근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여기서 살짝 이쪽 방향으로 R자임이 있어. 그러니까 문제가 용수철 그림을 주고 가운데가 R자임이 0이냐면 맞는 말인데 요렇게 주고 R자임이 하면 그건 틀린 말이에요. 왜냐면 작은 건 맞지만 여기서 있잖아. 여기서 요쪽 방향 R자임이 있어. 왜냐면 자, 이 가운데 지점에서 있잖아. 요 바로 전하고 바로 후 볼게. 요 가운데 전후가 방향이 어때? 변했지. 그러면 방향이 변했으니까 가속도가 있어. 그럼 R자임이 있어. 작지만 있어. 조금 차이다. 그러니까 용수철이 왔다 갔다 하는 건 R자임이 0인데 여기에 왔다 갔다 하면 얘는 0은 아니야. 작은데 0은 아니야. 그치? 그거만. 자, 그 다음에 3번에 5에서 R자임이 크게 차. 그래, 그게 맞다. 알겠지? 5야, 5.
자, 뒤에 문제. 아, 이거 심심한데 하나만 더 해보자, 하나만 더. 자, 뒤에 뭘 해볼까? 뒤에 36페이지에 12번 어떨까? 12번. 왜냐면 10번은 아까 거랑 좀 비슷한 것 같고 12번은 그래프가 하나 있어가지고 12번 한번 풀면서 혹시 쉬는 시간이 필요하면 풀면서 쉬면 되는데 빨리 풀면은 얘들아 그렇지 10번도 같이 풀어도 되고 10번, 12번 풀면서 쉬는 시간 하면 돼요. 그래서 조금 풀고 조금 쉬고 하면 되지. 자, 요거 끝내고 이제 요거는 뒤에 숙제로 가고 또 할 거 많다, 할 거 많다. 뒤에 또 많다, 캐플로 보지. 저기 형님들 혹시 바꿔서 한 잔씩 드시겠습니까? 평하실 텐데 안 먹을래? 아니 여기 누가 줬는데 아무도 안 먹어가지고 아니 안 먹어. 그렇죠. 좀 남아가지고 얘들아 먹고 싶으면 저기 있을 테니까 마음에 먹으래.
슬슬 다 쉬었니? 자, 그치? 답이, 재윤이 형님, 형님, 조금만 참아, 제가 조금만 참고 집에 간다. 자, 조금만 참고. 자, 10번의 답은 왜 정비? 10번의 매파. 안 했어. 12번의 답은 4번. 12번 답 4. 4. 12번은 4. 10번은 혹시 기억은 맞잖아. 슝. 그치? 니은에 추의 알자인 크기가 그치? O와 P가 아니지. O와 P 다르지. 그치? P가 제일 크지. 자, O에서 추에 작용하는 알자임은 실의 추의 당연입니다. 그러니까 장력인이 아니야. 장력 빼기 중력이야. 장력 빼기 중력이야. 왜냐면 장력이 이쪽이고 중력이 이쪽이다. 이 차이 알자임은 그치? 알자임 작지만 요 조금 있어. 그치? 그래서 답은 1번. 됐니? 재윤아. 자, 형님 이제 그치 뒤에 문제가 뭐 무슨 문제냐면 핵심 정리 딱 있고 준 다음에 핵심 정리. 그래. 그 뒤에 보면 마무리 문제. 좋네요. 마무리 문제. 자, 마무리 문제 일단 마무리 문제 8문제. 아니구나. 16문제. 마무리 문제 16문제 있네. 고난도 안 해도 돼. 고난도 안 해도 돼. 그렇지. 만약에 너가 수능을 친다. 만약에 이게 이 물리투가 수능이다. 그러면 이걸 해야 되는데 아니잖아. 안 해도 돼. 진짜. 그렇지. 자, 뒤에 그러면 뭐 케플러 법칙 해야지. 케플러 법칙. 이게 생각해봐. 이제 그렇지. 자, 분명히 앞에 좀 찔끔하고 그거 찔끔할 건데. 이 케플러 법칙 요까지는 갈 거야 아마. 일반 삼각형 이론 전까지는 아마 중간고사 갈 거거든 내 생각에는. 자, 케플러 법칙과 중력 요거. 자, 케플러 법칙에 대해서 그렇지? 자, 요거 한번 보자. 얘들 우리가 자 이제 평면상에서의 물체 운동할 때는 사인과 코사인을 쓴다 해서 그러면서 힘을 분해했단 말이야. 그러면서 우리는 어떤 운동에 대해서 했냐면 등 가속도 직선 운동 말고도 무슨 운동? 포물선 운동 했었어. 그치? 그 다음에 원 운동 했었어. 그치? 그 다음에 방금 한 건 단진동, 즉 진동 운동. 대표적인 진자 했었거든. 자, 이번에는 뭐냐면 타원 운동에 대해서 타원 운동. 그게 케플러 법칙이에요. 자, 케플러라는 사람이 있었어. 케플러. 자, 억수로 똑똑한 사람이었어. 근데 이 케플러가 누구 전이냐면 뉴턴 전이야. 뉴턴보다 훨씬 전의 사람. 그러면 이때는 있잖아.
케플러가 생각했을 때는 중력이라는 단어가 없었어. 만류인력이라는 게 없었어. 근데 이 케플러의 스승이 티코 브라헤라는 스승이 있어. 얘 제자 중에 여러 제자 중에 제일 똑똑한 애가 케플러였어. 그래서 티코 브라헤와 케플러 둘이서 뭘 하냐면 뭘 관찰했냐면 둘 다 이 사람이 천문학자야, 천문학자. 근데 이 사람이 천문학자인데 약간 수학이 조금 딸렸는데 이 케플러가 머리가 너무 똑똑해. 얘가 수학이 아주 잘해. 수학을 없어줘. 그래서 티코 브라헤가 내가 관측한 내용을 수학적으로 네가 정리해봐 이렇게 한 거지. 수학적으로 정리를 했더니 세 가지 패턴이 나온다는 걸 알게 돼. 자, 그래서 그거를 케플러 법칙이라고 불렀어. 야, 케플러가 아이돌도 있잖아, 맞지? 미안하다, 여자 아이돌 지금 유명한가? 별로. 자, 재현아. 자, 케플러 법칙. 자, 이게 그래서 케플러가 이 사람 티코 브라헤 둘이서 뭘 했냐면 태양 주위에 도는 행성들의 움직임을 수학적으로 점좌표 하나씩 찍어가면서 해봤더니 세 가지 패턴이 있다는 걸 알게 돼. 그래서 행성의 운동에 대한 인식 변화 해가지고 행성의 운동이 태양을 중심으로 이렇게 움직인다 해가지고 세 가지 법칙이 있어. 2번이에요. 2번. 얘들아 위에 프톨레마이오스니 코페르니쿠스니 이거 다 필요 없고 있잖아. 결국은 뭐냐면 그러니까 이거야. 맨 처음에 천동설이었어. 그 다음에 지동설이었거든. 근데 그 지동설을 업그레이드한 게 케플러거든. 그러니까 태양 주위의 행성의 운동을 얘기하는 거야. 첫 번째 법칙 케플러 제 1법칙이 뭐냐면 1법칙 이름이 타원 궤도 법칙. 그러니까 태양을 중심으로 행성들은 모두 태양을 중심으로 행성들은 다 뭐다? 타원 운동을 합니다. 타원 운동. 자, 타원에 대해서 이렇게 한 점을 중심으로 거리가 같은 지점을 연결한 점의 자체를 원이라 그래. 원이라 그래.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되냐면 한 점에 놓고 실을 놓고 이렇게 돌리면 원이잖아. 근데 한 점이 아니라 두 점 사이에 실을 연결해가지고 연필을 둔 다음에 연필로 실 돌리잖아. 그렇지? 그러면 그러니까 두 점 사이에서 거리가 같은 지점을 연결하는 거를 우리는 타원이라고. 그러면 이 점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초점이라고 해요. 초점. 그럼 초점이 두 개지. 초점이 두 개인데 그 중에 하나가 뭐다? 여기든 그 중에 하나가 태양이다. 그래서 타원 궤도 법칙. 태양을 중심으로 모든 행성들은 태양을 초점으로 해서 타원 궤도로 움직인다. 그러니까 여기 가까울 때가 있고 멀 때가 있잖아. 그치? 여기 지날 때를 근일점이라고 하고 멀리 갈 때를 그치? 원일점이라고 했어. 타원 궤도도 조사해보니까 근데 왜 타원 궤도를 넣냐? 그건 몰랐어. 그때 당시에는 만유인력이라는 단어도 없었어. 그러니까 타원 궤도로 돌더라. 그치? 그 점들을 자소해. 그래서 모든 행성은 태양을 한 초점으로 한 타원 궤도로 돌더라는 게 케플러 제1법칙 타원 궤도 법칙. 케플러 제2법칙은 이 법칙이 이름이 면적 속도 일정 법칙. 이게 뭐냐면 면적이 증가하는 속도가 어떻더라? 다 똑같더라. 그래서 우리 책에 동그라미 2번이 얘들아 케플러 법칙은 이거를 증명하시오 이런 거 안 해. 케플러 법칙 이름하고 설명하는 거 분명히 이름을 쓰시오 또는 간단하게 이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설명하시오 하고 그 다음에 이 케플러 법칙의 의의가 있거든. 이게 이 케플러 법칙 가장 큰 의의가 뭐니? 그거 문제 나올 거야. 그럼 케플러 법칙 제2법칙 면적 속도 일정 법칙 이게 뭐냐면 타원으로 도는데 면적 속도라는 게 면적이 증가하는 속도야. 면적이 증가하는 속도.
면적이 증가하는 속도가 어느 지점이나 어떻다? 다 똑같아.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어떤 임의 시간 t가 있어. 임의 시간 t가 있어. 그럼 그 시간 동안 만약에 얘가 이만큼의 면적이 증가했으면 요 원일점에서는 이 면적, 그 똑같은 시간 동안 이 면적과 같은 면적만큼 증가해. 그러면 그치? 봐봐. 요 면적과 같으려면 어떻게 돼야 돼? 요렇게 돼야 돼. 이 선이 기니까 여기가 짧아. 얘는 선이 짧으니까 여기가 길어. 그래서 특정 시간 동안 면적이 증가하는 증가한 면적은 다 같다. 그거를 면적 속도가 일정하다고 했어. 그러면 우리 여기 거리를 R1이라 할게. 여기 원일점 거리를 R2라고 하자. 그치? 여기 속도를 V1이라고, 여기 속도를 V2라고. 그러면 둘이 곱한 값이 어떠냐면, 자, 면적 속도 일정 지금 식이 하나 있어. R1 V1은 R2 증명할게. R2. 자, 이게 얘들아, 우리 중학교 때 부채꼴이, 그렇지? 부채꼴이 이렇게 있거든. 요 거리를 R이라고 그러고 요 거리를 L이라고 해. 그러면 부채꼴의 이 면적 구하는 공식 혹시 알아? 면적 2분의 1 RL. 그렇지. 어디서 이거 수학 시간에 배우나? 공수2에서 배우나? 2분의 1 RL. 그러면 자, 어떤 특정 시간 동안 2분의 1 R1 L1 하고, 그 다음에 특정 시간 동안 2분의 1 R2 L2가 어떻더라? 같더라. 그치? 그럼 2분의 1 없애고 요 시간분의 거리, 이게 속력이야. 그래서 R1 V1은 R2 V2. 이게 면적 속도였지. 그러면 거리가 가까울 때는 속력이 빠르고 거리가 멀면 속력이 느려. 그치? 왜 그런지는 몰랐어. 왜 그런지를 그때 당시에는 아무런 물리 그게 없어. 만류력도 없던 시절. 왜 그렇지? 그건 모르겠는데 행성들이 이렇게 돌더라 이거지. 자, 얘들아, 이게 우리 책에 식이 없나? 없으면 여기 적어줘야 되겠는데 없나? 없네. 적어라. 케플러 제2법칙 옆에다가 적어. R1 V1은 R2 V2. 재윤이 형님. 아니, 동영상도 잘 안 보시면서 그치 좀 보셔야죠. 내가 졸았으면 집에 가서 동영상 꼭 봐야지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면 좋겠지만, 형님 저기 요거 좀 적어주시면 안 됩니까? 형님 여기 면접 그치 속도 법칙 요거 이게 있잖아. 이게 지금 있잖아. 여기 양면에 m을 곱해볼까? m 곱하기 r1 v1은 m 곱하기 r2 v2라고 할까? 이게 지금은 이게 무슨 법칙이냐면, 그때 당시에는 없었는데 지금은 이제 과학자들이 이게 얘들아 이건 안 써도 돼. 각 운동량 보존 법칙이라 그래. 각 운동량 보존 법칙. 이게 무슨 뜻이냐? 이게 이런 거예요. 내가 있잖아. 이게 너희들 유튜브에 치면 바로 나와. 각 운동량 보존이라고 하는 게 가장 대표적인 게 손을 이렇게 벌리고 이렇게 돌아. 그러니까 내가 어떤 회전하는 원판이 딱 있어. 손 벌려. 근데 손을 이렇게 오므리면 손을 오므리면 속도가 빨라져. 그러니까 그치? R 값이 작아지면 속력이 빨라져. 봐봐, 이 둘이 곱한 게 같잖아. 그럼 얘가 작아, 그치? R 값이 커지면 V가 줄어들고 R 값이 작아지면 V가 커져. 속도가 빨라져. 그래서 이렇게 돌 때는 천천히 도는데 이렇게 돌면 빨리 돌아. 이게 피겨 스케이팅 선수들이 이렇게 하거든. 얘들아 피겨 스케이팅 맞나? 김연아가 피겨 스케이팅 맞지? 그래. 이렇게 막 이렇게 돌잖아. 이렇게 막 돌잖아. 거기. 그럼 돌 때 손을 이렇게 벌리면은 천천히 돌다가 손을 이렇게 오면 빨리 돌아. 그런 거야. 이게 나중에는 이게 회전기에 관련된 운동량 보존 법칙을 쓰거든. 이게 나중에는 이렇게 업그레이드. 그 케플러가 이제 이 천체 움직임을 가지고 물리 법칙을 만들고 이걸 나중에 무슨 많은 공연을 하거든. 그래서 이게 중요한 법칙. 자, 왜 그런지는 몰랐어. 세 번째 법칙이 3법칙을 조화의 법칙이라고. 우리 책에 조화의 법칙이었나 주기의 법칙이었나 볼까? 조화 법칙이에요. 그럼 조화의 법칙.
또는 조화 법칙 또는 주기 법칙이라고도 불러. 주기 법칙. 그러니까 조화라는 단어를 쓰면 뭔가 조화로운 건가? 이렇게 그렇게. 근데 주기 법칙은 주기에 관련된 법칙. 이게 뭐냐면 자 t 제곱은 r 세제곱의 비례. 자 이때 r을 했나 a를 했나 볼게. a를 했네. 그럼 a를 할게. a의 세제곱의 비례. 그러니까 a가 뭐냐면 긴 반지름이에요. 긴 반지름. 아까 타원이 있잖아. 타원은 짧은 반지름이 있고 긴 반지름이 있어. 근데 이 t가 이 주기다 주기. 자 왜 그런지는 몰랐어. 그러니까 왜 그런지는 몰랐어 케플러가. 근데 얘가 도는 한 바퀴 도는 주기라는 게 있잖아. 이 주기의 제곱이 긴 반지름의 세제곱에 비례. 자 이게 뭐냐면 자 여기 예를 들어서 자 타원이 있어. 초점이 여기 있어. 여기 태양이 있어. 뭐 지구가 뭐 돈다 할까? 뭐 행성이 돌아 이렇게. 그러면 긴 반지름은 어느 여기를 R1이라고 하잖아. 요걸 R2라고 하잖아. 그럼 긴 반지름은 어느 거게? 재윤아 긴 반지름은 어느 거게? R2가 아니야. 긴 반지름은 어느 게 긴 반지름이야? 얘들아 요거 많이 시험에 잘 나와. 그래 왜냐면 애들이 잘 틀렸어. 자 요게 긴 반지름. 여기를 긴 반지름이야. 여기를 짧은 반지름. 자 그러면 긴 반지름은 어떻게 구해야 되지? 긴 반지름은 A는 2분의 R1 더하기 R2다. 요거 둘을 더해서 2로 나눈 값이야. 자 그러니까 요거 달라. 요거랑 달라. 요 A는 그치 어떻게 구한다? 2분의 R1 더하기 R2. 시험 문제 뻔하거든. 요거의 세제곱 아니래. 요거야. 자, 왜 그래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됐는데 이런 거야 지금. 그래서 케플러가 요 세 개를 그치 딱 얘기해. 이 세 개를. 근데 얘들아 우리가 비례한다 했잖아. 비례를 있잖아. 는으로 고치고 싶어. 는으로 고치고 싶으면 뭘 고쳐야 돼? 상수 하나 K를 붙이면. K를 붙이면 는이야. 시험 문제 맨날 나오는 게 있잖아. 봐봐. 그러면 긴 반지름이 2배면 주기는 몇 배가 되지? 자, 요거를 t 제곱은 a 세제곱에 비례됐잖아. 그러면 t는 a의 2분의 3승이거든. 맞지? 2분의 3 제곱이지, 그렇지? 그러면 얘는 뭐지? a, 그렇지? 1승 곱하기 a의 2분의 1승이잖아. 2분의 1승이 뭐야? 루트 1. 그러면 만약에 거리가 2배가 되잖아. 그럼 얘는 몇 배 돼? 2루트 2배다. 알겠지? 시험 문제 나오는 게 딱 2개거든. 자, 2개인데 요거와 관련된 있잖아. 문제를 내가 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거리가 그치 봐. 반지름이 2배가 됐어. 그러면 주기는 몇 배니? 2루트 2배. 자, 시험에 자, 반지름이 4배가 됐어. 그럼 주기는 몇 배니? 8배. 요거만 좀 저거 맨날 나오는 거야. 저게 나오지 않나? 자, 그래서 케플러가 그치 조사를 한 게 이제 49페이지 위에 탐구 자료창입니다. 자, 탐구 자료창 볼게. 탐구 자료창. 자, 저 세 가지 법칙 이름 알아야 돼. 자, 탐구 자료창을 보면 결국은 뭐냐면 수금지화, 목토, 천해 이렇게 해요. 모두가 타원 궤도거든. 모두가. 그래서 선생님 그러면 지구도 타원인가요? 그래, 지구도 타원이거든. 근데 타원인데 원에 가까운 타원이야.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선생님
그때까지 우리는 원으로 둔다는 거 다. 근데 원에 가까운 타원이야. 그러니까 가장 타원 찌그러진 타원이 수성이고 가장 원에 가까운 게 금성이야. 참고로. 그리고 지구는 그지 그 찔끔 진짜 찔끔 타원이야. 찔끔. 근데 그래서 보통 그냥 문제 풀 때는 원으로 근사해가 푸는 것도 있었어. 이때까지 이거 원으로 근사해 풀었어. 찔끔 달랐죠. 자 그러면 우리 책에 여기 탐구 자료창을 보면 공전 궤도 반지름 그치 가로 열고 AU지 AU. 얘들아 AU가 뭐냐면 천문학적 단위야. 참고로 지구와 태양 사이 거리를 1AU라고 해. 왜? 그 AU가 그거나 싶어. 태양이랑 지구의 사이 거리를 그렇지. AU라고. 1AU라고. 맞아. 1억 5천만 킬로미터. 1.5 곱하기 10의 그치 8승km거든. 그걸 1AU라고. 그러면 우리 책에 봐봐. 지구를 1로 뒀어. 그러면 수성은 0.399, 금성은 0.79. 안 해도 돼. 안 해도 돼. 요렇게 그냥 눈으로 보기만 하면 돼. 해양성은 30AU 이런 거야. 그러면 공전 주기가 어때? 봐봐. 공전 주기가. 그치? 반지름이 크면 클수록 공전 주기도 길어져. 지구가 1년이잖아. 지구가 1년이야. 참고로 해왕성이 164년 정도고 목성이 약 11.86년, 즉 12년 정도 돼. 대략. 그치? 그러면 그치 공전 궤도 반지름이 크면 클수록 그치 주기가 그치 반지름이 크면 주기도 길어진다. 이게 핵심. 자 그런데 그치 이거를 그치 자 여기 보면 그래서 옆에 보면 긴 반지름의 세제곱과 주기의 제곱이 무슨 관계지? 비례 관계라는 게 나와. 그러니까 이 값들이 전부 다른데, 그치? 전부 다른데 얘를 세제곱하고 쟤를 제곱하니까 둘이 비례 관계더라. 이걸 찾아야 돼. 누가? 케플러. 이렇더라. 그러니까. 자,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해요? 이게 왜 중요하지?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저 세 가지 법칙 있잖아. 케플러의 저 세 법칙 중에 이 맨 마지막 법칙이거든. 맨 마지막 법칙, 요 법칙. 이 조합 법칙. 이거를 누가 참고를 하냐면 뉴턴이 참고를. 뉴턴이 이걸 참고를 해서 그러니까 이 케플러 법칙의 이 마지막 이 법칙을 참고를 해서 뭘 만들어? 만류인력이라는 걸 만들어. 그치 재현아? 만류인력 법칙을 만들어. 그래서 케플러 법칙 다음 단원이 항상 만류인력과 관련된 중력 법칙입니다. 우리 책의 49페이지에 그 관계를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제 이 세 법칙을 이용해서 만류인력 공식을 유도해. 얘들아, 일단 만류인력 공식을 우리 한번 적어볼게요. 자, 뉴턴의 만류인력 공식을 적고 이게 어떻게 유도되는지 이제. 자, 만류인력 F는 그치? 라GG 이거 외워야 돼. R 제곱에 라GM 스몰 또는 M1 M2. 이거를 누가 유도하지? 뉴턴. 뉴턴이 이거를 그냥 탁 맞는 게 아니라, 그렇지? 뉴턴이 뭔가를 그렇지 고민한 끝에 저식 만들어. 이 식의 의미는 이거지. 라지엠이라는 물체를 가진 질량이 있고 스몰엠을 가진 물체가 있어. 그럼 둘 사이 거리가 R. 그럼 둘 사이에는 잡아당기는 힘이 있다.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 있어. 이 힘의 크기가 이거야. 참고로 이때 거리 R은 여기가 표면이 아니고 요 질량의 중심과 요 질량의 중심 사이 거리를 얘기하는 거야. 이 법칙을 만들어. 여기서 중력이 나와. 그래서 만류력을 그냥 중력이라 생각하면 돼. 오케이. 자, 그러면 아니 선생님 그러면 뉴턴이 저 법칙을 케플러 법칙을 적용해서 만들었다는데 어떻게 적용했을까? 자, 어떻게 적용했을까? 자, 이거 이때 뉴턴 있잖아. 그 뉴턴이 살던 시대에 우리는 지금 그거 뉴턴이 사가 나무에서 사가 떨어지는 걸 보고 발견했다. 또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뉴턴의 범위는 뭐였냐면 뉴턴은 자 여기 달이 있어.
여기 사과 나무가 있어. 사과가 있어. 그치? 하늘에 구름이 있겠지. 구름에서 비가 내려.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져. 근데 왜 달은 안 떨어지지? 이거야. 뉴턴의 고민이 이거였어.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지고 비도 떨어지는데 저 하늘에 있는 달은 왜 안 떨어져? 이게 뉴턴이 쓴 자서전에 이 고민에 대한 내용이 있어. 자서. 뉴턴이 썼던 책 중에 있거든. 프론키피아라는 그 책에 저 내용이 있어. 뉴턴이 저걸 고민한 거야. 그래서 그때 당시에 뉴턴이 살던 그때 당시에는 만율력이라는 게 없었거든. 그때 처음에. 그래가지고 과학자들이 어떻게 해석했냐면 이거는 이렇게 생각한 거야. 처음에 과학자는 그래 이거는 딱 나눈 거야. 여기는 지상계, 여기는 천상계. 우리는 지상계 살잖아. 그럼 지상계에서는 이렇게 떨어져, 천상계에서는 저들끼리 떨어져. 이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천상계는 우리랑 다르니까 쟤는 우리랑 안 맞아 이렇게. 그때 당시 과학자들이 다. 그러니까 뉴턴이 생각해보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야. 과학의 법칙을 적용하는데 공간에 따라서 여기는 이게 적용되고 저기는 적용 안 되는 거야. 이게 말이 되니? 그치? 그래서 뉴턴이 생각한 거 이거야. 봐. 이건 말이 안 돼. 달이 왜 안 떨어지냐가 이게 관심이었어. 근데 그래서 뉴턴이 무슨 상상을 하냐면 뉴턴의 대포알이라는 게 있어. 만약에 여기 산에서 대포를 쏘면 이렇게 내려져. 그치? 좀 더 세게 쏘면 이렇게 떨어지지. 좀 더 세게 쏘면 어떻게 떨어져? 여기 떨어져. 좀 더 세게 떨어지면 어떻게 돼 이게? 이게 아닐까. 달도 저럴 거라고 생각해. 달도. 그러니까 달도 있잖아. 사실은 이게 얘들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떨어지는 건데 달도 있잖아. 여기 있는 달도 사실은 떨어지고 있는 거야. 달도. 근데 앞으로 가면서 떨어져. 그럼 요 점에 도착해. 여기서도 앞으로 가면서 떨어져. 그럼 요 점에 도착해. 앞으로 가면서 떨어져. 요 점에 도착해. 그래서 달은 있잖아. 끊임없이 떨어지고 있는데 정지 상태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앞으로 가면서 떨어지니까 돈다고 생각한 거지. 뉴턴의 대포알처럼. 그렇지. 달은 이렇게 돈다. 그래서 자 뉴턴이 이거를 딱 깨우치고 이거를 그러면 얼마의 힘으로 돌과 있지 얘는 무슨 관계가 있지 이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지가 세 가지를 이렇게 그치? 첫 번째는 뭐냐면 달의 구심력. 달이 원운동을 하니까 구심력을 받을 거 아니야. 그치? 근데 그 구심력이 만율력인지를 모르고 일단 모르고 달이 무슨 어떤 의미의 어떤 힘에 의해서 그렇지 앞으로 가면서 떨어지는 구심력을 받을 거야 생각. 두 번째는 뉴턴의 운동 법칙이라는 중에 1법칙, 2법칙, 3법칙의 작용 반작용 법칙이 있어. 그러니까 그 전에 그렇지 이 케플러 제 3법칙이 있어. 케플러 3법칙, 뭐 조화법칙 또는 주기법칙이라고. 케플러 3법칙을 적용. 여기서 이제 케플러가 말을 하기 전까지만 해도 이게 뭔가 풀리지 않은 미스테리였는데 케플러 3법칙을 보는 순간 그래 이거지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서 지가 했던 맨 마지막 작용 반작용 법칙을 작반 법칙을 적용시켜 가지고 만율 인력을 이제 만들게 돼. 자 이제 만드는 과정을 보자는 거지. 재윤이는 화장실 한번 갔다 와야 되는 거 아니니? 자 아니면 동영상이라도 열심히 보면 될 건데 아이고 안 보니까 그게 문제지. 자 그리고 나중에 지금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니? 자 그러면 저 세 법칙을 어떻게 하냐면 봐. 일단 뉴턴이 이제 생각합니다. 지구의 질량은 라지엠이야. 저기 달의 질량이 스몰엠이야. 달은 이렇게 떨어지니까 달의 속력 V가 있을 거라 생각했어. 여기 둘 사이 거리가 R이 있겠지. 그래서 일단 원운동이라는 걸 하니까 달이 원운동하니까 구심력이 있을 거야. 그럼 구심력 공식 중에 M 곱하기 R 오메가 제곱을 써볼게. 자 그러면 이 구심력 공식 이걸 선택했어. 달의 구심력 공식. 그럼 얘가 달의 질량이야. 요건 지구에서 달까지 거리고, 그치? 요거는 주기분의 2파이의 제곱이야. 근데
얘들아 우리 달의 공전 주기 알고 있어. 달이 한 바퀴 도는데 걸릴 시간 우리 알잖아. 대략 30일이잖아. 정확하게는 그 27.3일이야. 정확하게는. 근데 대략 30일. 그치? 그거 일단은 그때 당시에 달이 한 바퀴 도는 시간 정도는 알고 있었어. 그러면 요거 알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 이 힘의 원천이 뭐지? 그래서 요 식을 약간 변형을 해. 봐봐. 요걸 대입해 볼게. 그러면 m 곱하기 r에 t 제곱의 4파이 제곱 요까지 했어. 요까지 딱 쓴 거야. 여기서 이제 끝이었어. 근데 케플러가 뭐랬어? 케플러 3법칙이 뭐였지? t 제곱은 뭐에 비례하지? r 세제곱. 빈 반지름의 세제곱에 비례하지. 맞지? 근데 만약에 이게 원이라면 이거를 그냥 r이라 둬도 되지, 그치? 이렇게 원이라. 자, 그러면 요거를 k 이렇게 붙이게. 자, 요 자리에 이제 케플러 제2법칙을 이제 케플러 제3법칙을 적용한 거야. 자, 요거 자리에 뭘 쓴다? k의 r 세제곱을 써. 자, 그러면 식이 어떻게 전개되냐면 f는 m 곱하기 저 r 하나가 없어져. 그러면 얼마? k분의 r 세제곱의 4파이 제곱이지. 세제곱이 아니고 이제 제곱이지. 왜냐면 세제곱이고 r이 있으니까 없어졌어, 제곱이. 자, 그러면 이제 k하고 4파이 제곱을 여기 k분의 4파이 제곱을 앞으로 메고 뒤에 r 제곱분의 m을 붙여. 자, 이렇게 여기까지 왔어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그치? 하나 더 생각한 거야. 자, 뭐냐면 자기가 말한 법칙 중에 운동 법칙 중에 세 번째 법칙이 뭐였다고? 작용과 반작용이잖아. 그러면 얘가 얘를 잡아당기는 힘을 F라 해가지고 이거 지금 계산한 거야. 이렇게 다 계산한 거야. 그러면 얘가 얘를 잡아당기는 힘 F 프라임이 있을까? 그치? 작용과 반작용이니까. 그래서 작용 반작용은 지가 얘기한 거잖아. 지가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지가 얘기한 거잖아. 그 지가 얘기한 거를 지는 확신을 가지겠지. 그럼 이 반작용이 있을 거야. 근데 이 반작용은 이 크기가 둘이 어떻게 돼야 돼? 같아야 돼. 그러면 이렇게 생각한 거야. r 제곱. 요게 스몰 m인 거지. 스몰 m이 얘 질량이잖아. 그러니까 요 힘은 이 질량과 관계 있다고 생각하는 거잖아. 그러면 요 힘은 요 질량과 관계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 이렇게. 그치? 자, 그러면 여기가 k분의 4파이 제곱 이렇게 그런 상수. 그러면 근데 이 둘이가 서로 어떻게 해야 돼? 같아야 돼. 왜? 작용 반작용이니까 크기 같아. 그러면 선생님 좀 이상한데? k분의 4파이 제곱 r 제곱을 이걸 나중에 k분의 4파이 제곱 r을 했으면 이 둘이 같으려면 어떻게 해? 그래서 그치? 뉴턴이 I 생각한 거야. 그러면 뭐가 다르냐면 이 k라는 비례상수가 다를 거라 생각해. 이렇게. 근데 이 둘이가 같아지려면 이제 뉴턴의 아이디어야. 요 k 안에 라지 m의 정보가 들어있을 거고 요 k 프라임 안에는 스몰 m에 대한 정보가 들어있겠지라고 생각했어. 그러면 요 k에서 라지 m의 정보를 빼면은 이 상수가 달라지겠지. 여기에서 스몰 m 정보를 빼면은 요 상수가 달라지겠지. 그래서 요거랑 요거를 어떻게 변형했냐면 얘를 라지 m의 정보를 여기 뺐어. 그러면 k2'이 할게. 2-4파이 제곱에 r 제곱에 라지 m 스몰 m 이렇게. 그러니까 라지 m 정보를 빼가지고 이 문자를 바꿨어.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 여기에서 스몰 m 정보를 빼. 그치? r 제곱에 라지 m 스몰 이렇게 빼. 그러면 둘이 갖다 두면 되지 않겠나? 그래서 여기 생각하는 요거를 그치? 중력과 만류인력 상수 G라고 두는 거야. 이거. 그래서 뉴턴은 이렇게 F는 라지 G에 R 제곱의 라지 M 이라는 만류인력이 있다. 이거를 딱 얘기하니까 그때 당시에 생각해봐. 그때 당시에 뉴턴이 운동의 법칙 3개 얘기했어. 그 다음에 뉴턴이 뭘 했냐면 미적분을 만들어. 그치?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갑자기 저걸 얘기해. 그러면 사람들이 에이 불안해 이렇게 얘기했을까? 이야 대단하다 했을까? 대단하다 했겠지. 왜? 운동 법칙도 만들었지, 그렇지 미적분도 다 했지, 그 저기까지 다 얘기하니까 와 진짜 대단한데 이렇게. 근데 사람들이 의심을 좀 가져. 아, 진짜 저거 맞나? 야, 여기서 스몰은 전부가 있다고 가정에서 빼고 여기서 라진 빼고 스몰은 저가 갖다. 야 이게 좀 과학적. 그러면 진짜 이게 뉴턴 있잖아. 요 숫자를 얼마라고 얘기하거든. 이걸 좀 의심을 가지겠지 사람들이. 사람들이 의심을 가질 거야. 그래서 이거를 그러면 내가 저걸 직접 한번 구해봐야겠다라고 한 사람이 뒤에 나오나? 안 나오네. 안 나오. 아 여기 조금만 글씨 있어. 49페이지 옆에 조금만 글. 중력 상수. 자 중력 상수 요거요. 만율력 상수, 중력 상수 요 뒤에 얘기하는 거야. 우리 책에서 이걸 중력 상수라고 불렀어. 중력 상수. 이게 진짜 있나? 진짜 뉴턴이 말한 이게 값이 6.67 곱하기 10에 말한 11승이거든. 그렇지? 뉴턴이 계산한. 그럼 저거 진짜 있어? 진짜 저거 있나? 그래서 직접 해봤어. 직접 있잖아. 그 뭐냐면 이만한 납덩어리 있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볼륨보다 큰 납덩어리, 엄청 무거운 납덩어리 옆에 아주 작은 있잖아. 그렇지? 쇠구슬을 그치? 두면 이 둘 사이의 만류 중력에서 이가 살짝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지. 실제 보니까 살짝 움직인 거야. 그래서 그걸 계산했더니 이 숫자랑 거의 똑같다라는 걸 알게 돼. 그래서 있잖아. 와 뉴턴, 야, 역시 이런 생각이 다 맞는 거구나.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지금 있잖아. 가장 위대한 법칙 중에 하나인 만류력 법칙이 나온 거지. 중력 법칙이 나온 거야. 이게 증명까지 됐어. 이제 증명까지. 그렇지. 그러면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만류력이 나오는 거 이게 나오게 배경이 얘들아 49페이지에 그치 쭉 나오는데 그래서 이게 중력 법칙으로 케플러 우리 책에서는 봐봐 49페이지 밑에 있는 그 내용은 뭐냐면 보통 봐봐 이거는 뉴턴이 생각해서 나온 거야. 그래서 증명까지 한 거지. 근데 이렇게 하지 말고 이거는 진짜 좀 어려우니까 우리 책에 있는 고등학생들이 배우는 내용은 거꾸로 하는 거야. 거꾸로. 그러니까 만류력 법칙을 먼저 쓰고 그걸로 케플러 법칙을 유도하는 거야. 그 밑에 내용. 그러니까 그치 원래는 케플러 법칙 가지고 만류력 법칙 만들었는데 그거 지금 봐봐 이게 고등학교에 설명하면 애들이 이런 애들이 많을 거니까 이제 교육 과정에서 어떻게 하냐면 케플러 법칙으로 만류력을 만들었지만 증명은 이제 만류력 법칙 가지고 케플러 법칙을 증명하는 거를 밑에 적어놓은 거예요. 요거까지 해볼까? 그러면 이제 만류력 법칙 있잖아. 이렇게. 요거 먼저 있어. 요거 만들었다. 여기 있어. 여기서 이제 케플러 법칙이죠. 왜냐면, 그치? 자, 라제는 여기 달이 있잖아. 지구 옆에 달이 있잖아. 달이 원운동을 하잖아. 그치? 달이 움직여. 그러면 달이 움직이잖아. 얘가 그럼 뭐지? 구신력을 가져. 구신력 m 곱하기 r 오메가 제로. 자, 그럼 오메가가 뭐라고? t분의 2파이. 그러면 m 곱하기 r의 t 제곱의 4파이 제곱. 자, 그러면 봐봐. 이렇게 없어져. 요 r을 요쪽으로 보내. 그치?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r 세제곱분의 gm은 뭐지? t 제곱분의 4파이 제곱. 그치? 그럼 이거 상수거든. 이게 상수야. 질량이고. 이거 상수. 상수. 파이 제곱 상수. 그럼 다 상수니까 r 세제곱은 t 제곱에 비례한다가 결론이 나오는 거야. 맞지? 이건 쉽잖아. 그래서 책에서는 만류력 법칙 가지고 케플러 법칙을 증명한 거고 원래는 케플러 법칙 가지고 왔는 거야. 그러면 케플러 법칙의 의의가 뭐지?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할까? 케플러 법칙의 의의는 뭐다? 그치? 뉴턴의 만류력 법칙을 발견하는데 가장 큰 공헌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뉴턴의 만류력 법칙을 발견하게 된 배경이 된다. 이게 케플러 법칙의 의의.
자, 그렇지. 어디까지 했냐면 얘들아 49페이지까지 일단 했고 뒤에 거까지 하고 같이 문제를 풀게. 어차피 그러면 얘들아 앞에 거 있잖아. 마무리 문제까지. 마무리 문제를 해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그러면 선생님 이런 거 시험 다 내요? 안 되지. 시험 이걸 어떻게 내니? 이거는 낼 수 있어. 뭐지? 만물력 법칙 가지고 케플러 법칙을 3법칙을 유도하시오. 요건 낼 수 있다고. 요건 뭐 시간 하나 쓰고 왔다 갔다 하면 끝이니까. 요거는 나올 수 있는데 이거는 안 나오지. 근데 일단은 그렇다. 이거 하면 얘들아 이거 재밌어 얘들아. 나중에 보면 너도 그치 그치 유튜브에 설명도 많이 해놨거든. 궁금하면 채널로 다 나와. 자 오늘 일단 여기까지 하시면 되겠다. 아유 고생하셨어.